지난주 화성 지역은 동탄 오피스텔 전세 피해 때문에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경찰 신고가 100건을 넘어섰고 보증금 피해가 우려되는 오피스텔이 300채가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역전세 계약이 원인이었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세 피해가 발생한 화성 동탄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도보로 10분이면 삼성전자나 협력업체로 출근할 수 있다 보니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거기가 삼성이 있잖아요.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 동네가. 워낙에 젊은 사람들이 깨끗하고 직장 가까운 곳 등을 찾잖아요. 이 지역의 전세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이유는 매매 가격이 전세가보다 급격히 떨어지는 역전세 현상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에 준공된 한 오피스텔의 경우 1억 원가량으로 거래되던 매매 가격이 최근 3년 사이 최대 6천만 원 가까이 떨어졌지만 반대로 이 기간 중 전세값은 거의 유지되면서 차이가 5천만 원 넘게 벌어졌습니다. 지역 공인중개사는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큰 지역 특성상 전세 수요가 높아지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전세 수요가 유지되는 것은 주변 대기업의 임직원 대출의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회사 내에 있는 사내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다 보니까 전세 금액이 조금 비싼 걸 하시더라도 어쨌든 월세보다는 이자를 따졌을 때 비율이 아무래도 훨씬 더 저렴하게 나가다. 전세 피해자들은 역전세인 걸 알고도 전세 매물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했다고 말합니다. 매매가가 당시에 1억인데 전세가 1억 500이에요. 1억 1000만 원이에요. 오피스텔은 살아보고 싶은데 월세만 한 10개 내고 전세 이거 하나인데 역전세고 하니까.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전세 피해 300가구 중 다수가 삼성전자 임직원에 몰린 겁니다. 한편 경찰은 동탄 전세 피해에 대해 임대인을 불러 조사하고 고의성은 없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백창현입니다. 도내 다른 지역의 상황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의 역전세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곳곳에서 전세 피해가 터져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오피스텔이 밀집한 수원시청 주변입니다. 전철역이 가깝고 상업시설이 많아서 청년층의 임대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지역 오피스텔의 전세 보증금은 매매 가격과 거의 같거나 높은 경우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매매가 1억인데 전세 7천 하는 집은 단 한 집도 없어요. 전세가 조금 높았다가 같아졌다가 왔다 갔다 계속 그 수준이었어요. 역세권 재개발이 진행 중인 군포역 주변, 이곳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오피스텔이나 도시명 생활주택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구분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주변에 있는 원룸이나 1.5룸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매매가를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 전세가가 나가면은 그게 이제 시세가 되는 거고. 경기 지역 역세권의 오피스텔이나 원룸 전세가율은 대부분 90%를 넘어서 매매 가격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주변에 신축 오피스텔이 들어서고 인상된 임대료를 내걸면 기존 오피스텔도 매매 가격과는 상관없이 따라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매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전세를 찾으러 오시는 분들은 그냥 상대적으로 1억 7천, 1억 8천, 1억 9천 이러는데 여기는 1억 9천 이러면 싸다고 느끼는 거죠. 다세대 주택이나 상가형 주택의 임대 시장도 비슷합니다. 아파트와는 달리 공신력이 있는 가격 지표가 없다 보니 적정 전세가율이 얼마인지 따지기도 힘든 구조입니다. KB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래된 샘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격이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깡통 전세 이런 게 막 속출할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의 전세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3월까지 처리한 전세 사건의 67%는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입니다. 아파트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높은 전세가율은 법원 경매를 통한 보증금 회수도 어렵게 만듭니다. 이미 경매가가 감정가의 10% 수준까지 떨어져도 팔리지 않는 매물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죠. 수수료 보증금 있지 않는 한 그렇게 나갈 리가 없고요. 지금은 어쨌든 대신에 세입자도 누구도 안 산다는 거죠.
경매로 회수하지 못한 전세금 손실은 고스란히 세입자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올해 3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 대신 전세금을 지급한 대위 변제액은 5,800억 원. 이 중에서 공사가 경매 등을 거쳐 회수한 돈은 770억 원, 13%에 불과합니다. 44%이던 2년 전에 비하면 30% 수준이고 24% 수준이던 지난해와 비교해도 반토막 수준이어서 손실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보증금 손실액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부동산 업계에선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전세 대출이 대부분 제2금융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전세금 손실이 자칫 금융권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앞서 기사들을 종합해보면 도내 전세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역전세 현상 때문입니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전세값이 떨어지면서 2년 전 계약 때보다 전세 보증금이 낮아졌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지난해 전세값 추이를 살펴보면 이제 시작 단계라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박일국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기사에서 나온 화성 동탄 지역 상황이 가장 좀 궁금한데요. 그 일주일 전에 한 300세대 이상의 보증금 피해가 예상됐잖아요. 현재 상황은 좀 어떤지요? 일단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신 분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110명 정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300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당초에 이제 250채를 가지고 있었다는 부부, 박 씨 부부인데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조사를 해보니까 260여 채 정도, 한 10개 정도 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한 40채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나타났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갭투기를, 뭐 몇 개 안 됩니다만 갭투기를 했던 분들이 또 신고에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래저래 합쳐보면 한 300채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고, 이 300채 정도의 이제 동탄 지역 오피스텔은 잠재적으로 전세 피해 우려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인터넷에 뭐 많은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예. 이 기사들 대부분이 지금 이 사건을 뭐 동탄 전세 사기 사건이다 이제 이런 예. 식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그 전세 사기라는 표현 좀 맞는 표현일까요? 뭐 구체적인 이제 사항들은 이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봐야지 이제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사기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기망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뭐 거짓말을 했다든가 둘러댔다든가 뭐 어느 정도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좀 구분해 볼 만한 것이 인천 미추홀구라든가 서울의 강서구 같은 사례 때문에 지금 이제 사기 사건이라는 얘기가 자꾸 있는 건데요. 그 앞선 인천이나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이고 또 조직적인 어떤 행위들이 그 경찰 수사 결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동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행위가 있었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순위 채권도 없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사기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연결짓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경기 지역에 전세 피해 사건들이 접수되고 있다. 이 지점입니다. 네. 또 이제 동탄 지역뿐만 아니라 이번에 좀 경기 남부 지역에 특히 이제 역세권들을 좀 돌면서 뭐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 이런 그 주택들의 좀 상황을 좀 살펴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기사 보니까 전세가가 매매가와 이제 거의 같은 수준에 이제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좀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예, 이제 뭐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첫 번째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그걸 손실을 보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대출 문제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역시 첫 번째 그 전세 보증금 문제는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이 앞서 그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매매 가격하고 같거나 어떤 경우는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사실상 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만약에 경매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수수료도 붙고 세금도 붙고 하기 때문에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주 취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대출 문제인데, 뭐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을
들어갈 때 전세 대출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집을 지을 때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어서 거기에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근저당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다 어느 경우이든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쪽에 밀집돼 있기 때문에 뭐 현재 제2금융권이라고 하면 이제 PF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이 전세 보증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실 채권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2금융권으로 이제 불똥이 옮겨 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이제 지난해 전세값 추이를 좀 살펴보니까 앞으로가 이제 더 걱정이 된다. 이제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예. 이 전세 피해의 이 상황이 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좀 보고 계시는지요? 예, 뭐 이게 뭐 사기든 피해든 간에 근본적으로는 이게 역전세 혹은 뭐 깡통 전세라는 그런 현상 때문인 거고요. 한국부동산원이 이제 매달 발표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전세 가격 지표가 있는데요. 경기 지역의 전세 가격 지표를 보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월 발표되는 것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시기 편하도록 이제 반기로 이렇게 좀 나눠서 다시 계산해 놓은 건데요. 현재 그 가격 지수가 얼마 정도냐 하면은요, 86입니다. 지금 86인데 이 86이 언제적 가격 지표냐 하면요, 보시는 것처럼 2019년, 예, 코로나 바로 직전 2019년 4분기 때 86이었습니다. 그때 전세 가격하고 지금 전세 가격이 비슷한 상황이라는 뜻이죠. 그 뒤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가다가 자 2022년, 그러니까 지난해 상반기, 지난해 이맘때쯤 최고점을 찍고 급락을 합니다. 급락을 해서 앞서 한 2, 3년 동안 올랐던 거를 한 6개월여 만에 한꺼번에 반납하는 이런 현상을 지금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역전세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보통 전세 계약이라는 거는 이제 2년 단위로 예. 이제 갱신이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보증금 뭐 피해가 좀 나오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계약이 이제 2년 전인 그 그렇죠. 2021년에 이제 체결된 계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그러니까 전세가 보통 2년 계약을 하니까요. 2년 전 이맘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루가 다르게 전세값이 올랐습니다. 뭐 일주일에 1% 이상씩 오른 경우도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그 당시를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세는 아니다, 뭐다 지금 말이 많은 바로 그게 언제적 이야기냐 하면 보시면 예, 21년 상반기 때 이제 가격이겠죠. 그때 지수가 얼마였느냐? 97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문제는 더 올랐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뭐 최고점 105까지 찍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좀 꺾이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100이었습니다. 지금보다도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현재보다도 더 높은 전세값, 전세 보증금이 더 높은 것이 내년 상반기에 다시 전세 계약으로 갱신으로 돌아올 것이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앞으로 이제 말씀 들어보면은 한 1년 정도, 앞으로 1년 예, 동안은 그 지금보다도 더 높은 전세금으로 이제 계약한 계약들, 그렇죠. 이게 이제 돌아온다. 이제 이렇게 예, 보면 되겠네요. 지금 지수로 보면은 틀림없이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더군다나 이제 지금 집값이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돌아올 계약들의 보증금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이 지금 보이고, 이미 2년 전에 계약을 다 했으니까요. 그것들이 앞으로 돌아올 텐데 집값은 거꾸로 좀 계속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이 역전세 현상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될 수 있고요. 안정을 찾는 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지수가 전국 평균보다 진폭이 큽니다. 더 많이 오르고 더 많이 내리고, 이 진폭이 더 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놓고 봐도 경기 지역이 좀 심각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지수는 그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지금 전세 계약에 아주 취약한 이 두 가지 유형의 주택 이외에 아파트까지 합쳐서 지금 지수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아파트도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제 이런 그 전세 피해에 대한 뭐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하다 예. 보니까
그 전세 계약을 좀 하려는 분들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걱정 이제 많이 많이 하시겠죠. 늘어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이제 전세 계약을 안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좀 피해를 좀 최소화하려면 좀 전세 계약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할까요? 예, 그 전세는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싼 임대 수단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안 할 수는 없으실 텐데 들어가시더라도 기본적으로 부동산 등기부를 보시는 건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것부터 꼼꼼하게 보셔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전세금 걱정들 많이 하시니까 보증보험 가입하실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요즘에 허그에 가보면 이 보험에 가입하려고 찾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만 봐도 앞으로 좀 보험료가 좀 들더라도 가입하시는 거를 좀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할 때 결국에는 전세의 담보는 그 집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시세가 얼마인지는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집 가격 이외에도 그 주변 시세는 어떤지도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경기도 부동산 포털이라는 곳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실거래가가 얼마인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다음에 전세가가 얼마에 그동안 계약이 됐는지를 한 번에 딱 보실 수 있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꼭 한번 찾아가 보시라고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집주인하고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대면 계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고 터지는 것들이 부동산 중개업자만 믿고 계약을 했다가 사고 터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집주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고 신분증도 확인하시고 대화도 좀 나눠보시고 이러고 좀 계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겠지만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데 들어가실 경우에는 불법 건축물인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금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매매가하고 거의 비슷한 시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인 경우에 거기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서 오히려 이행강제금 때문에 또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룸 같은 데 들어가실 때는 반드시 벽체라도 한번 두드려 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인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아니라 나무라서 통통통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최상층에 만약에 가신다라고 하면 그 공간이, 자기가 들어갈 그 공간이 건축물 대장에 들어있는지, 건축물 대장에 들어있지 않으면 불법 건축물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좀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좀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세 피해가 좀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네. 좀 걱정이 좀 더 커집니다. 그래도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피해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대책이 조속히 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네, 박일국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